안녕하세요.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22년식으로 새롭게 출시한 현대자동차 산타페에 대한 시승기를 전해드릴까 하는데요. 산타페가 페이스리프트 돼서 출시된 지는 좀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2년식으로 변경이 되면서 주된 변화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산타페 고민하시는 분들은 소렌토도 고민하시고 한 체급 위인 팰리세이드까지도 고민하시는데, 다른 모델들은 모두 다 6인승 시트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산타페만 5인승과 7인승으로만 구성되어 있었죠. 그래서 산타페 6인승이 없어서 아쉬워하는 분들이 많으셨는데, 이번에 22년식으로 연식 변경되면서 드디어 6인승 시트 구성이 생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산타페는 5인승과 6인승, 7인승 이렇게 세 가지 시트 구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식 변경이 되면서 상품성이 조금 더 강화되었죠. 그 외적으로 바뀐 부분은 없습니다. 익스테리어 디자인이라든지 인테리어 디자인, 그리고 파워트레인에 있어서도 변경된 부분은 없어요. 파워트레인은 기존과 동일하게 2.2 디젤, 2.5 가솔린 터보, 그리고 1.6 터보 하이브리드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시승하고 있는 모델은 그 중에서 2500cc 2.5 가솔린 터보 엔진이에요. 제가 앞서 1.6 가솔린 터보 하이브리드 시승기를 전달드렸는데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다라고 여러분들께 시승기를 전달드렸습니다. 그렇다면 2.5 가솔린 터보의 만족도는 어떤지 오늘 자세히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사실 요즘엔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이 대세 중에 대세잖아요. 얼마 전 기사를 보니까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이 디젤 파워트레인의 판매량을 넘었다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그래서 디젤은 이제 조금 저물어가는 시대고, 소비자분들께서도 디젤보다는 조금 더 연비도 좋고 친환경적이고 세금 혜택도 있는 하이브리드를 구입하자라는 인식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제가 생각해도 그래요. 디젤보다 하이브리드가 연비도 좋고 친환경적이고 세제 혜택도 있으니까 당연히 하이브리드 쪽에 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차값 자체가 하이브리드가 좀 더 비싸다 보니까 그 부분이 조금 고민이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SUV는 디젤이지 디젤만의 토크감을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전기차로 넘어가기 전에 디젤차를 좀 더 타보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다면 하이브리드와 가솔린 엔진을 비교했을 때 가솔린 엔진이 갖는 장점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습니다. 일단 우리가 하이브리드를 선택하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연비가 아닐까 싶어요. 당연히 같은 돈을 주고 더 멀리 가는 차를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더 경제적이고 효율적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산타페 2.5 가솔린 터보 H트랙의 공인 연비를 살펴보면 10.1에서 10.4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이건 복합 연비 기준이고, 산타페 1.6 가솔린 터보는 13.1 정도의 공인 연비, 복합 연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비 차이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나진 않아요. 그런데 복합 연비 말고 시내주행 연비와 고속주행 연비로 조금 더 세분화를 해보게 되면 그 차이는 조금 더 줄어들게 됩니다. 물론 시내주행에서는 하이브리드가 월등히 높아요. 하이브리드는 이렇게 막히는 길에서 회생제동을 통해서 조금 더 효율적인 연비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지금도 경부고속도로를 주행하고 있는데 시속 30km로 가고 있거든요. 강남 쪽이라든지 정말로 차가 많이 막히는 사당이라든지 이런 쪽을 주행할 때는 확실하게 가솔린보다는 하이브리드 연비가 높은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속도를 조금 낼 때, 고속주행을 할 때 한 80km 이상으로 쭉 크루징을 할 때는 되려 하이브리드의 연비가 그렇게 좋지 못해요. 고속주행 연비로 봤을 때 하이브리드와 2.5 가솔린 터보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행하는 패턴, 내 라이프 스타일을 봤을 때 시내 주행이 조금 많다 그러면 가격이 조금 비싸더라도 하이브리드를 선택하시는 게 만족하실 것 같고, 나는 조금 출장도 많고 주행거리가 많고 고속주행이 좀 잦다 하시는 분들은 가솔린 모델을 구입하셔도 상당히 만족하실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시승하고 있는 모델은 캘리그라피 최상위 트림의 풀옵션 모델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4,500만원 정도라고 말씀드렸는데, 하이브리드 모델 기준으로 이렇게 딱 맞추면 가솔린 모델보다 한 300에서 400만원 정도 더 비싼 금액을 가지고 있어요. 세제 혜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이브리드 차량이 더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내 주행을 많이 하시는 분이라면 하이브리드 차량의 높은 차량 가격 대비 효율적인 연비로 인해서 어느 정도 차값을 좀 충당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솔린과 하이브리드, 가솔린이 꼭 연비가 그렇게 떨어지지만은 않습니다. 효율이 많이 좋아진 것도 있고, 하이브리드는 고속주행에서 효율이 좀 떨어진다라는 그런 또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주행하는 패턴에 따라서 좀 더 깊이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 고민하시는 부분이 가솔린 모델이 시끄럽잖아, 하이브리드는 조용하니까 또 선택하는 이유도 있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건 캘리그라피 사양이 한정되어 있는 거긴 한데, 이 차량은 지금 이중 접합 유리가 적용이 되어 있고, 실제적으로 주행을 했을 때 풍절음이라든지 외부 소음, 그리고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음이 산타페인데도 굉장히 억제감이 잘 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산타페 오너분들 그리고 산타페를 타보셨던 분들은 어느 정도 공감을 하실 거예요. 물론 이중 접합 유리가 아닌 차량들은 외부 소음이라든지 풍절음에 조금 더 취약할 수는 있겠지만, 제가 지금 시승하고 있는 캘리그라피 트림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타보고 놀랐던 부분이, 산타페
산타페인데 이렇게 조용하다고? 예전에 저희 아버지께서 산타페를 운행하셨었거든요. 그때랑 비교해보면 정말로 장족의 발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뭐 소음적인 부분도 너무나 만족스러운 부분이고, 인테리어도 페이스리프트가 된 지 좀 되긴 했지만 그럼에도 인테리어가 너무나도 만족스럽고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색상을 엄청 좋아해요. 고급스러우면서 화사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 인테리어 컬러를 정말로 좋아하는데, 산타페에서도 이렇게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컬러를 제공해준다 라는 게 상당히 만족스러운 부분입니다. 또 이 차량의 외장 컬러가 글래시어 화이트 메탈릭이라는 컬러예요. 근데 이 컬러를 제가 또 엄청 좋아하거든요. 이게 약간 화이트도 아닌 것이 그레이도 아닌 것이 되게 오묘한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요즘 유행하는 시멘트 컬러? 약간 그런 컬러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 컬러, 익스테리어 컬러도 산타페답지 않게 굉장히 스타일리시한 익스테리어를 가지고 있고, 인테리어도 SUV에서는 예전에 많이 볼 수 없었던 이렇게 화사하고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컬러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런 소재들도 정말로 고급스러워졌습니다. 소재라든지 컬러감, 인테리어 구성 부분에 있어서는 수입 차량 비교하더라도 전혀 밀리지 않을 정도의 그런 퀄리티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확실히 좀 주행을 해보면 수입차 대비해서 셰시라든지 핸들링이라든지 고속주행 안정성, 하체의 탄탄함, 이런 부분들은 확실히 좀 차이가 나긴 합니다. 하체가 조금 탄탄하지 못해요. 조금 느슨한 그런 느낌이 있고, 조금 핸들도 가볍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고속주행할 때 아까 소음이나 진동 부분은 괜찮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운전의 재미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현대자동차가 그렇게 큰 만족도를 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산타페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 가격대가 수입 차량 고민할 수 있는 가격대는 아니기 때문에, 뭐 제네시스 GV70라든지 GV80 정도 되면 수입 차량이랑 고민을 하셔서 운동 성능 이런 부분도 제가 말씀드리는데, 사실 뭐 산타페 가격은 한 4천만 원 미만 정도 예산을 잡고 구입하시기 때문에 그 가격대에는 사실 산타페급의 수입차를 살 수가 없어요. 사실 요 정도 사이즈에 요 정도 옵션을 제공하는 수입차는 요 가격대에 절대 구입할 수 없기 때문에 운동 성능이 조금 아쉽다고 하더라도 수입 차량 비교해 봤을 때 이 산타페에 적수가 될 만한 차는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따로 익스테리어와 인테리어, 그리고 2열 시트에 대한 공간과 앉았을 때 착자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리뷰를 준비했는데,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일단 뒷좌석이 정말로 편안합니다. 2열 시트가 이렇게 독립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캡틴 시트라고도 하는데, 벤츠 시트에 비해서 훨씬 더 프라이빗하고 여기 또 팔걸이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뒷좌석 승객이 좀 더 편안함을 직접적으로 느낄 수가 있는 시트 구성이 또 6인승 시트 구성입니다. 그리고 저도 SUV를 만약에 구입한다면 꼭 6인승 모델을 구입을 하고 싶어요. 꼭 6명이 안 타더라도 3열을 폴딩하면 4인승 SUV가 되잖아요. 그래서 트렁크를 넓게 쓰고 4명이 조금 더 편안하고 독립적으로 탈 수 있는 차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6인승 SUV가 갖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여기 신세계 강남 앞을 지나가는 코스인데 여기가 노면이 별로 안 좋거든요. 지금 한번 포장을 하긴 했는데, 지금 좀 더 앞으로 가면 노면이 엄청 안 좋은 곳이 있거든요. 거기를 지나면서 한번 승차감을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차감은 생각보다 SUV인데, 사실 예전 SUV 하면 승차감이 엄청 불편하고 막 몸이 이렇게 진동하고 이런 느낌이 있었잖아요. 근데 요즘 SUV들은 정말로 서스펜션도 고급스럽게 세팅하고, 뭐 요 정도면 괜찮다, 요 정도면 뭐 크게 꿀렁거리지도 않고 멀미가 안 난다, 이런 세팅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약간 돌 자갈길 같은 데가 있거든요. 여기를 한번 지나가 볼게요. 요 정도도 아주 매끄럽게 지나가는 편입니다. 제가 여기가 출근길이라서 항상 뭐 제 차로도 지나가고 많은 시승 차량으로 지나가는데, 뭐 승차감도 상당히 준수한 편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제가 요즘에 마일드 하이브리드 차량도 많이 타봤잖아요. 그래서 오토 스탑 앤고도 이 차량이 적용돼 있어요. 정차했을 때 시동 꺼지고 켜지는 기능. 근데 반응이 확실히 느립니다. 엔진이 꺼지고 켜질 때 막 푸드덕 꺼지고 푸드덕 켜지고 그런 느낌은 아닌데, 확실히 조금 반응이 느려요. 그래서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시동이 꺼지는 건 빠르지만, 이제 출발할 때 브레이크에서 발을 뗐을 때는 확실히 시동이 걸리는 속도가 느리다. 그래서 출발이 조금 느려요. 그래서 또 못 참으시고 뒤에서 빵을 한번 당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오토 스탑 앤 고가 조금 느려요. 그래서 저는 이걸 주로 산타페 타면서 끄고 다녔습니다. 그게 저는 개인적으로 좀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앞에 차량이 없어서 속도를 한번 내보면 뭐 가속감도 그렇게 빠르진 않아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속이 빠른 차는 절대 아닙니다. 이 차량 출력이 281마력에 토크가 43.0이거든요 사실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산타페가 공차 중량도 조금 무겁고 차량 크기도 큰 편이지만, 이 큰 차량을 주행하는 데 있어서 가속 성능이 부족하진 않습니다. 확실히 배기량 2500cc이기 때문에 뭐 출력적으로 부족한 느낌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힘을 받기까지, 탄력을 받기까지가 조금 오래 걸려서 가속이 빠른 차는 아닙니다. 힘이 부족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가속이 빠르진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쭉 가속해주는 느낌은 상당히 좋은 편인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막 튀어나간다든지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그냥
쭉 밀어주는 그런 힘이 부족하진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그렇다면 산타페 2.5 가솔린 터보랑 산타페 1.6 터보 하이브리드 중에 어떤 차량을 선택하실 건가요? 저도 이 두 가지 차량 중에서 고민하고 있는데 어떤 차를 선택해야 될지 너무 어려워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차량 다 시승해본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이게 사실 정말로 어려운 결정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제가 하이브리드를 타봤을 때는 무조건 하이브리드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또 2.5 가솔린 터보를 타보니까 하이브리드 못지않게 또 매력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 차량을 구입하실 때 나는 조금 더 가성비 측면으로 접근을 한다 라고 하시면 가솔린 모델을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하이브리드 차량은 차량 금액이 비싸다 보니까 옵션을 하나하나 내가 원하는 옵션을 넣을 때마다 가격이 계속 쭉쭉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나는 조금 더 낮은 트림, 산타페 기본 트림도 충분히 만족하고 옵션을 좀 한두 개만 넣고 조금 합리적인 가격에 산타페를 구입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가솔린 모델을 타셔도 충분히 만족하실 것 같습니다. 출력이면 출력, 서스펜션, 승차감이면 승차감, 이런 부분들, 옵션이면 옵션적인 부분들도 충분히 만족을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솔린 모델을 구입하셔도 후회하실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나는 세금 혜택이라든지 주차비 할인과 같은 그런 혜택들이 좀 필요하고, 나는 보통 고속주행보다는 시내주행, 출퇴근 시에 시내주행, 꽉 막힌 도로를 주행 많이 하기 때문에 조금 높은 연비가 필요해. 가격이 조금 비싸더라도 나는 연비가 조금 더 좋고 좀 더 정숙했으면 좋겠어 하시는 분들은 하이브리드를 선택하시면 또 상당히 만족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오랜만에 산타페를 시승해 보니까 요 가격대에 이런 차는 정말로 없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산타페가 많은 분들에게 꾸준히 사랑을 받아오는지 그런 부분을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수입차가 따라올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요 가격대에 요렇게 패키징을 할 수 없다라는 부분, 그런 부분이 또 산타페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즘 산타페 출고받기가 정말로 어렵다고 해요. 거의 반년 이상씩 기다리셔야 산타페를 출고받으실 수 있다고 하는데, 직접 타보니까 정말로 좋은 차량입니다. 정말로 좋은 차량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많이 기다리셨겠지만 조금 더 기다리시면 충분히 만족스러운 차량 출고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개인적으로 만족도가 높았던 22년식 산타페 캘리그라피 2.5 가솔린 터보 H트랙 6인승 모델에 대한 시승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산타페 6인승 모델의 익스테리어와 인테리어 그리고 실내 기능 2열 공간에 대한 리뷰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그 영상도 참고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한 번만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